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의료자문 실시율 및 부지급률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거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것들이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 기사 하나 보고요. 의료자문 거치면 얼마나 부지급되는지, 또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또 보험회사별로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 공시실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회사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삼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해요. 꼭 들어보시고 보험 가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컬 투데이에서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 교보생명 등 생보사 의료자문 핑계로 보험금 삭감 지급했다라는 내용이고, 삼성생명 의료자문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총 보험금 청구 건수 중에 의료자문으로 간 비율이 0.24%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죠. 근데 다른 데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밑에 몇 가지 회사가 있는데, 삼성생명 0.24%, 흥국생명 0.23%, 한화 0.16%, 교보 0.1%, 업계 전체가 0.13%다. 그 정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율을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1%도 아니고 0.1%, 0.2% 그 정도 수준이니까 좀 작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입원비, 수술비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런 걸 청구한 건수도 다 청구 건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소액 청구건은 사실 또 대부분 많이 지급을 잘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건수를 보면은 건수가 되게 많고 의료자문으로 가는 건수는 되게 작아 보이는 거죠, 비율상. 그런데 의료자문을 어떤 경우에 많이 가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큰 보험금 청구할 때 상대적으로 그런 건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큰 보험금 청구 건수가 의료자문으로 가게 되는 비율,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데이터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뒤에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기사를 좀 더 보면 생보사들이 의료자문을 핑계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자문을 핑계로 한 건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료자문 건수의 절반 건수의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불법인지 그런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삭감 지급하는 건, 그리고 부지급하는 건이 분명히 있긴 한 거죠.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생보사들은 자사 의료자문의의 소견을 핑계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깎거나 줄여서 지급한 것. 암진단비 3천이면 암 딱 걸렸으면 3천을 지급해야죠. 근데 3천을 다 지급 안 하거나 1,000만 원 지급하거나 2천만 원 지급하거나 그렇게 합의해서 소액 지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여기서 참고해 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가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들어가 보시면 항목별 소비자 정보 통합 공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소송 관련한 것도 있고 의료자문 관련 비교 공시 여기 들어가시면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전체를 다운받아서 엑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상반기 데이터고요. 여러 보험회사가 쭉 있죠. 보험금 청구 건수가 상반기에 이만큼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건수 중에 의료자문을 실시한 건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의료자문 실시하는 비율이 나오겠죠. 평균이 0.1, 0.13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상단에 있는 거 좀 높다고 생각되는 것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색깔로. 삼성이 0.24, 흥국이 0.23, DGB 0.28, 푸본현대생명이 0.24%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이 중에 고액보험금 청구 건수가 몇 건인지 모르고 그 건에서 의료자문으로 간 건수가 몇 프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를 되게 신뢰성 있게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걸 좀 더 보자, 그런 차원인데,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있고요. 의료자문을 통해서 보험금 일부 지급 건수가 있습니다. 아예 지급을 안 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거나 하는 건수죠. 그거에 대한 부지급률이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부지급률, B는 일부 지급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더해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런 거고,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률, 그 A, B를 합산한 데이터가 이 값인데, 그 중에 조금 높아 보이는 것들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교보가 74%로 좀 높고요.
KDB도 79%입니다. 매트라이프도 77%예요. 그리고 처브라이프는 100%, BMP 파리바카디프는 100%, 또 AIA도 87% 정도 좀 높은 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100% 나오는 두 개는 건수가 좀 작아요. 전체적으로 보험금 청구 건수도 작고 의료자문 간 건수도 한 건밖에 없어서 이렇게 100%가 나온 거,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어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가도 우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는데, 어떤 회사는 의료자문 가면 절반 이상은 거의 못 받거나 적게 받거나 그렇게 돼버리는 회사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뭐 80%가 넘어서 90% 가까이 되는 거고, 여기도 한 80% 가까이 되는 회사들이잖아요. 물론 이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보면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참고해 볼 수도 있다라는 차원인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AIA 같은 경우는 의료자문하는 비율이 다른 데보다 좀 작은 편이에요. 0.05%거든요. 아, 의료자문 자체는 좀 적게 가는구나. 그 대신 가면 부지급되거나 일부 지급되는 확률이 매우 커지는구나.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장단점도 있다고 볼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손해보험까지만 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3대 질병진단비보험, 손해보험 통해서도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의료전문 실시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회사들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데 대비 캐롯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악사, 하나, 그리고 MG, 삼성화재 이 정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다.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의료자문 통해서 보험금 부지급률, 일부 지급률 이 데이터 합해서 봤을 때는 AIG 손보가 좀 높은 편이네요. 여기 가면 거의 90% 이상은 부지급되거나 일부 지급된다. 그러나 여길 또 보시면 의료자문으로 가는 비율은 다른 데보다 또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생보사보다는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높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몇 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고액 청구 건수에서 의료 전문으로 가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데이터가 오픈이 돼야 실제적으로 정확한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료 전문 실시율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의료 전문을 거치고 나서 보험금 부지급하는 비율, 일부 지급하는 비율,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찾아봤다. 그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